레진으로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양쪽을 이렇게 티 안 나게 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비용도 저렴한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부분에 변색이 오거나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앞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거울로 여러분들의 치아를 한번 보시면요, 치아 사이에 틈새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치아 사이사이마다 틈새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틈새가 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기도 싫고 치아 사이 틈새로 음식물이 잘 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보이면서 검은 빈 공간으로 보인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혹은 본인은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 이걸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 또 이런 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이렇게 만나서 접촉점을 형성하면 그 접촉점 하방에 잇몸 조직들이 거기를 채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채우고 있는 잇몸 조직을 치간유두라고 합니다. 근데 블랙 트라이앵글은 치간유두라고 하는 잇몸 조직이 없어서 치아 사이 밑에 있는 공간들이 비어 보이는 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검은색 삼각형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 구조의 형태가 벽돌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삼각형에 가까운, 혹은 항아리처럼 접촉점이 붙고 나면 그 밑에가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잇몸이 있다고 하면 잇몸이 그 부분을 메꿔서 그 공간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게 블랙 트라이앵글이죠.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잇몸 질환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쪽 치아 하방 쪽으로 잇몸 뿌리가 있죠. 잇몸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를 우리가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잇몸뼈가 사라져서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 그 잇몸뼈를 덮고 있는 잇몸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거를 잇몸이 퇴축된다, 혹은 잇몸이 소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차올라 있었던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잇몸 질환에 의한 원인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치간 유두 부분을 이쑤시개 등으로 거기를 쑤시는 경우에,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 잇몸이 그거에 의해서 눌리면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치간 칫솔로 자극을 하면서 치간 칫솔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거기를 닦아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잇몸이 자꾸 눌리고 자극을 받으면서 퇴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혹은 구강위생 양치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잇몸 조직이라는 거는 얼굴에 주름살 생기듯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약 10년에 1mm 정도씩 잇몸뼈가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틈새를 메꾸고 있던 치간 유두들도 그 높이가 낮아지면서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형태가 유독 삼각형에 가까울 때,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접촉점이 상방에 있고 치아 형태가 그 밑으로 넓게 벌어져 갈 때 그 부분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잇몸이 얇은 분들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를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케일링을 내가 받고 났는데 갑자기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서 보면 이미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치태나 혹은 치석으로 메워져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잇몸에 염증이 심하면 잇몸은 부풀러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러져 있던 잇몸이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좀 가리고 있다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염증이 있었던 게 가라앉으면서 부었던 잇몸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정상적인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크게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교정치료와 연관된 건데요. 교정치료를 받고 나면 겹쳐있던 치아들이 펴집니다. 펴지면 그때 블랙 트라이앵글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블랙 트라이앵글이 교정치료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치아들이 겹쳐있으면 그 겹쳐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치아 사이 틈새가 굉장히 겹쳐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방에 형성되어 있어야 될 치간유두 자체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치아들이 고르게 펴지고 나면 치간유두가 이가 펴졌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막기 위해서는 교정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환자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요.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한번 끼면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마치 동굴과도 같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되죠. 만약에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어금니 쪽에 생겼다. 그걸 없애려면 크라운 치료를 다시 해서 치아의 형태를 조금 수정하는 거죠. 접촉점 하방에 치아의 형태 구조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음식물 끼는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 크라운 치료를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소하는 거는 크라운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 충분히 해소해 드릴 수는 있으나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아를 상당 부분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으로 여겨지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앞쪽에 생긴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가 심미적으로 보기가 싫으니까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라미네이트를 하는 거예요. 라미네이트를 할 때 블랙 트라이앵글에 있는 틈새를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치아의 형태를 제작을 해서 치아 겉표면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하면서 진행될 수도 있고 환자분의 치아 배열 상태나 환자분의 희망에 따라서 아예 치아 삭제를 하지 않고 본인 치아 위에다가 이렇게 착 하고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진행했을 때는 블랙 트라이앵글을 아주 심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라미네이트 자체가 탈락의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니 사용을 좀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앞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진으로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양쪽을 이렇게 티 안 나게 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훨씬 덜 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한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시술을 하는 의사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많이 하시는 치과 의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레진으로 했을 때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이 부분에 변색이 오거나 또 레진으로 메꾼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교정 치료입니다. 교정 치료를 진행할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부분을 치간 삭제라고 해서 살짝 갈아냅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을 갈아내고 치아들을 모아주면 접촉점이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치아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심해서 그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치아를 많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앨 수는 없고 그 정도를 줄이는 정도로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방법 외에도 잇몸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아 뿌리 사이의 잇몸뼈는 정말 얇아요. 그 부분에 음식물이 쌓이면서 그 사이 잇몸뼈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는 불편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받거나 만약에 치료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잇몸 조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다 그래서 크게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잘 닦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칫솔 갖고는 좀 닦기는 어렵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닦을 때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하셔서 닦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를 너무 막 이렇게 쑤시면서 잇몸을 자극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